K코인의 현재 상황 차트로 점검해 보시죠. 12번째 시간 피르마체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3월 23일. 지금 K코인은 오늘은 피르마 체인으로 선택했습니다. 티커는 FCT2. 피르마 체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시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피르마 체인 오늘 뉴스 올라온 게 있어서 이 부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 1월달, 2월달 움직임 때 피르마 체인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서 무슨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큰 이슈는 없었는데 차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K코인으로 일단 체크해두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피르마 체인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오늘 지금이다 싶어서 오늘 K코인으로 피르마 체인을 선택했습니다. 피르마 체인에서 오늘 나온 기사가 게임 분야에서의 진행되고 있는 퍼플레이하고의 협의, 체결, 파트너십 체결 이 내용이 오늘 기사로 나왔습니다. 여기 퍼플레인도 역시 국내 프로젝트네요. 피르마 체인의 앞선 기술력과 퍼플레인의 새로운 게임 비즈니스 모델이 더해져 블라블라블라블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피르마 체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르마 체인에서 처음 나왔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피르마 체인에서 언급했던 기본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FCT라고 하는 팩텀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블록체인 기술을 향한 데이터 무결성 증명이고 문서, 계약서나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프로젝트고요. 저는 이름을 바꿨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팩텀이 기존에 있고 티커도 FCT로 기존 갔기 때문에 FCT2로 티커를 바꾼 거 아닌가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내용을 보고 당시에 들었었던 제 생각인 겁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좀 비슷해요. 근데 팩텀은 비트코인 좀 오래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네트워크를 비트코인 베이스에서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팩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NFT, 비트코인 NFT, 오디나스 여기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들도 사실은 여기서 많이 좀 살펴볼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에 데이터들을 올리는 과정, 이 부분들이 지금 NFT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오디나스고, 이건 문서의 핵심 부분들을 넣는 부분들이 팩텀이었습니다. 팩텀. 근데 피르마 체인을 이제 그 데이터 자체를 그 블록체인에 올리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IPFS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리시켜서 데이터는 인터넷 데이터 시스템인 IPFS에다가 던져놓고 그 문서에 대한 위변조 반지 이런 부분들 이거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국 프로젝트고요. 피르마 체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을 이용한 위변조 문제를 해결, 비용 절감, 전자계약의 한계점 극복. 전자문서라고 하면 일단 데이터 보관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오픈되어 있는 IPFS를 같이 활용해서 가고 그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어찌 보면 약간 NFT하고 비슷한 구조입니다. 논리적 구조. 그러니까 이 그 구조 자체에 대한 접근은 비슷한 관점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자계약, 문서, 라이선스 이런 부분에다가 적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프로젝트로서 피르마 체인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해서 그래서 이제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포플레인하고 오늘 이제 기사가 떴던 거예요. 데이터 검증 서비스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블록체인의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쌓아두고 그 데이터들을 검증하는 프로젝트들을 안에서 내부적인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안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B2B 개념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들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지금 현재 기사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 나가는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 같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이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차트적으로는 지난 앞에 1, 2, 3월 때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어서
우리가 앱에서 뜨는 상승의 움직임들이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피르마 체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인터넷에 있는 뭐 해시넷에서 정보를 찾았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르마 체인에 대한 정보를 체크를 하다 보면 저는 전자계약, 전자문서, 뭐 데이터 저장소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전자문서에 대한 검증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는 블록체인의 기록, 데이터는 IPFS를 활용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사용되는 토큰이 피르마 체인에서 쓰는 토큰이 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오래된 사용자인 경우에는 뭐 국내 업비트만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 뭐 크게 뭐 잘 모르지만 해외 거래소를 많이 활용하고 오래 거래를 했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팩텀이라고 하는 것과 티크가 겹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측면이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고 실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차트 값은 역시 일봉 차트로 살피는 거고요. 업비트 거래소 기준입니다. 제시되는 값들도 다 모두 일본 값이에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팩텀에도 2021년 상반기 때 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움직임. 자, 여기에서 제가 이틀 전부터 차트에서 점수를 주죠. 별 5개를 기준으로 해서 별 5개에서 2021년 차트가 나왔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차트 구간이 있고요. 이어서 나오는 차트 구간이 자, 여기를 넘어선 모습으로 나왔다. 이러면 별 5개. 별 5개. 근데 여기 위에 고점대에서 이렇게 쌍봉 형태로 비슷한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은 모습이다. 이러면은 4점. 그리고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중요 지지 저항값에 대해서 돌파 움직이면 종가 확보가 이루어진 모습이 나오면 대략 3점. 근데 여기에 값 하나 정도 공략하고 혹은 그냥 꼬리만 남겼다. 그러면 2점. 이 자체도 안 했다. 하고 요 밑에 구간에서 꺾였다. 그럼 뭐 1점인데 자, 여기 공략도 제대로 안 됐다. 라고 하면 안 본다. 안 본다. 다음 턴에 보자. 다음 턴에 보자. 몇 개월 뒤가 되든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재 움직임은 중요 지지 저항값에 대한 공략이 여기 21년도 했던 구간에 대해서 공략이 이루어졌는데 종가 공략은 아니네요. 꼬리로만 쳤어요. 그럼 대략 뭐 3점 정도 줄 수 있겠네요. 3점이나 2점 정도 줄 수 있겠네요. 이 움직임을 왜 중요하게 보냐? 이 차트가 다음을 여기 구간에 대한 다음 공략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첫 번째 시그널처럼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구간을 서로 같이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열어놨다. 두 번씩이 이루어졌으니까 다음에 여기 구간에 왔을 때는 돌파 견성으로 본다. 이것 때문에 살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위로 올라가고 이 구간을 다 만족했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 위로 돌파할 움직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점수가 더 좋게 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는 중요 지지 장값에 대한 흔적은 남겨놨다. 두 번씩 남겨놨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이어진다면 세 번째가 되니까 돌파 관점으로 살핀다. 물론 저항이 잡힐 수도 있어요. 돌파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는 차트가 이 근처에 왔을 때 바로 막 대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일본 값이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종가 형성 여부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해서 대응을 하도 늦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일본 값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그 일본의 종가가 확인되는 시점에까지는 그 근처에 있다는 얘기예요. 차트가 그 구간 근처에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대응을 안 해도 여기 값에 왔을 때는 왜냐면 여기 돌파를 하기 위해서 위에 올라앉으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볼만 하다는 관점이에요. 근데 여기가 저항이 잡혔다라고 이해한 자리는 그 자리는 어김없이 조정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팔면서 대응하면서 매도하면서 따로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체크만 해두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차트가 거기 안 왔거든요. 안 왔으니까 그냥 체크만 해두는 겁니다. 자, 구간 끝에 대한 부분도 보니까 구간 끝에 하방 이탈하고 나서 계속 두들겼습니다. 이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여기는 좀 약하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리다라는 관점이고요. 여기는 돌파 견성을 본다. 여기 위로 올라앉으면 추가 상승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움직임이 여기로 오는지 여지를 살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를 두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의 움직임도 2022년도 상반기 때에 나왔던 반등의 움직임도 여기를 공략을 못했어요. 297원을. 그리고 나서 추가 하락이 이어졌죠. 작년 5월, 6월 차트 구간대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움직임으로 바로 같이 살필게요. 그래서 21년도의 차트 구간 보면은 여기 공략이 이루어졌으니까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고 소소. 근데 종가가 형성이 됐으면
3점 정도 줄 수 있는데 종가 형성을 못했으니까 한 2점 정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쨌든 두 개 다 만족을 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움직임에서 이제 2022년 4월, 5월 이때의 구간 움직임이 올해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때에 형성된 고점에서 강세 포인트 있고 또 중요 지지 장값들이 있죠. 중요 지지 장값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역시 또 중요 값들이 나왔을 때 되돌림 움직임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되돌림 움직임이 두 번씩 나왔어요. 이것도 두 번씩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는 뭐 또 하방이탈하고 난 다음에 또 나왔으니까 여기 일단은 돌파 견성을 같이 봅니다. 돌파 견성을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구간에 움직임이 되돌림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하방이탈 여기 구간 끝은 5월의 구간 끝이죠. 4월의 구간 끝이 있고 5월의 구간 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4월달 걸 보고 있어요. 4월달에 구간 끝 139원을 하방이탈하고 난 뒤에는 되돌림이 없어요. 여기는 지지하고 반등 났다가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139원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파 견성을 같이 봅니다. 첫 번째는 돌파, 두 번째는 첫 번째 저항. 이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뭐 어찌 보면 여기 4월달의 구간은 돌파 여부를 살핀다. 혹은 139원 위에 차트가 올라온지가 중요한 거예요. 139원 위에 올라왔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야 된다. 피르마체인은. 자, 여기에 이어서 나왔던 4월, 5월달에 추가 하락, 5월달에 추가 하락 구간에서 나왔던 구간 끝 104원. 그리고 구간 끝, 구간 끝이 아니죠. 이거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중요값입니다. 중요값. 저도 하다 보면 이렇게 헷갈립니다. 값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요. 자, 중요값. 자, 여기 구간에 대해서 하방이탈하고 나서 여기 두들겼고 여기는 못 두들겼어요. 여기는 한 번이었고요. 자, 여기는 여러 차례 두들겼죠. 여기는 여러 차례. 여기는 돌파. 여기는 저항. 관점에 보는 거예요. 이게 2023년도의 움직임으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2023년도의 움직임에서 5월의 구간 끝에 흔적을 남겼으면 가장 좋았겠는데, 왜냐면 여기 한번 파동이 있었으니까 흔적을 한번 남겼으면 돌파 개연성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가 저항이 될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147원이 139원 위로 올라가는지를 보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돌파 개연성을 가지고 본다. 근데 147원이 저항의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차트가 139원, 147원에 갔을 때는 저항이니까 대응을 하셔도 무방하다. 대응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올라갔다가 그럼 어디에 지지를 받느냐? 여기 5월에 104원 92.6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얘가 여기 가고 여기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왔다면은 여기는 돌파 개연성을 좀 더 살피겠는데 이때 못 갔어요. 이때 못 간 게 이후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흔적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남기는 건지 두 번째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그 다음 움직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그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139원, 147원의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재차 조정에 들어갈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르마체인은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뒤에 11월, 12월 그리고 2023년 움직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움직임을 보면 2022년 말과 2023년 상반기 이제 반등할 때 구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거는 거래량이 나왔는지를 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매도 거래량이든 매수 거래량이든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 의미는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차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스마트머니의 존재 가능성, 아니면은 그냥 시장의 유동성에 그냥 흘러가는 건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스마트머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측면에서도 거래량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일단 피르마체인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요 구간값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흔적은 대부분 중요 값들에 대한 지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럼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11월 차트 중요 구간 52.7원과 57.9원이 있고요. 구간 끝값이 67.9원입니다. 자, 이때 2023년 1월달 구간에서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에서 여기 52.7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57.9원은 지지가 깨졌네요. 그런 뒤에 올라갔고 67.7원도 음봉 종가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되돌림하고는 반등이 음봉 종가를 확보하고 난 뒤에 돌파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디?
5월의 중요 지지 값들에 대해서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이어졌어요. 여기에 확정적 종가 지지가 이렇게 추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간 끝값 중요 지지 장값이라 알려드린 값들에서는 그래서 확정적 음봉 종가가 나오는 걸 중요하게 봅니다. 자, 이 움직임이 나온 뒤에 움직임에서 2월 달에 형성돼 있던 뭐 상단 변곡점도 있고 2월 중요 구간들의 값들이 있는데 2월 중요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 위에는 72.65는 깨졌죠. 69.5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지를 한번 깨지고 한번 받고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고 여기 공략을 못했어요. 여기 공략을 못했고 여기 공략을 못했어요. 이게 제일 아쉬운 측면인 겁니다. 제일 아쉬운 측면인 거예요. 여기에 종가가 형성되고 내려왔으면 얘는 여기에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여기서 이 구간까지 안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공략에 실패하고는 추가 조정이 나왔고 이 추가 조정은 여기 부분만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때의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 67.7원에 대한 종가 지지 실패했고 여기 69.5원도 실패하고 여기는 성공했고 이 두 값을 다 만족하죠. 이 두 값에 대한 음봉 종가 지지를 확정하고 올라갔어요. 확정하고 올라갔지만 여기를 다시 오게 될 경우에는 깨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 얘 때문에 깨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뒤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상단 변곡을 돌파했는데 역시나 음봉 종가 지지 없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확보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지지가 이어지지 지지 테스트가 나왔는데 3월 달에 중요값들 91원, 86.7원 여기에 대한 지지를 깨면서 내려왔어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앞에 거는 깨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지가 깨지면서 추가 하락이 이어졌고요. 이 추가 하락은 3월에 구간 끝값 75.1원에 대한 음봉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고요. 이 움직임이 여기서부터 이제 묘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월에 중요 72.6원에 대한 음봉 종가 지지를 확정적 종가 지지를 만들어냅니다. 얘가 만들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면서 이 음봉은 또 구간 끝값 앞에 깨졌던 구간 끝값 75.1원에 대한 음봉 종가 지지를 만들어내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79간 끝값에 대한 지지, 여기 중요값에 대한 지지, 여기 72.6원에 대한 지지는 상단 변곡 82.7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졌네. 돌파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구간 끝값 75.1원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는 중요값들 86.7원과 91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 여기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상승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월의 중요 구간 91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진행 중인 상태예요. 앞에 음봉에서는 꼬리로 확정적 종가를 확보했어요. 만족했어요. 만족하고 나서 양봉이 다시 나왔는데 이때 만족한 값은 이때 음봉에서는 자, 여기는 만족했어요. 91원. 91원에 대한 확정적 종가 음봉은 만족을 했는데 여기가 깨졌네요. 92.6원에 대한 음봉 종가 지지가 깨졌어요. 그래서 양봉이 나오고 재차 지금 음봉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모습이죠. 현재 피르마 체인 1분 차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르마 체인에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일 아침 9시에 어디에 종가가 이루어져야 되냐? 91.1원은 지지를 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92.6원 이에 음봉 종가가 형성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확정적 종가 지지를 얻은 게 돼요.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여기는 이어지지 못했죠.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 거는 발판이 부실했기 때문에 발판이 여기 상단 변곡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기 값에 확정적 종가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값에 86.7원과 91원의 확정적 종가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진행이 된 거예요. 여기는 됐는데 돌파를 못한 거예요. 올라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내일 아침에 92.6원에서 종가가 마련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지 테스트 조건이 만족하는 게 돼요. 만족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모레는 양봉으로 진행돼서 100원대 위로 101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 104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 피르마 체인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이 된다고 하면 여기가 깨지겠죠. 예,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여기를 다시 테스트하는 게 되고 지금 현재 꼬리는 쳤어요. 예, 여기가 깨지면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다시 이어지죠. 86.7원. 86.7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면 다시 반등이 나와서 얘와 91원과 92.6원에 대한 또 음봉 종가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갈 거예요.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근데 여기도 깨졌다. 여기도 깨진다면은 이쪽 75.1원 그리고 72.6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견성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또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지금 현재는 202평, 일봉 차트 202평이 위로 머리를 살짝 들은 상태예요. 이 움직임이 여기 75.1원에 왔을 때 여기를 지지 테스트 하러 오를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왔다가 여기 확정적 종가 지지를 받고 202평을 끌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어질 건지 그거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로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자 여기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구간 끝값 75.1원, 72.6원하고 겹치는 지점에서는 유의미한 움직임이 지지 테스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 움직임에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내일 아침에 92.6원 위에 종가가 음봉 종가가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피르마 체인을 매매한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자. 조금 기다려보자. 밑에서는 확정적 종가 지지를 받고 나온 움직임이니까 중요 지지 저항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100원을 넘어서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86.7원과 91원에 확정적 지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지지 테스트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일봉으로 언제 아침 9시 일봉으로 값을 한번 확인하고 그 부분에서 매매에 대한 고려나 전략들을 세우시면 되지 않겠는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86.7원과 91원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 92.6원 이렇게 세 개 값을 만족하는 종가 지지 여부가 나와야 돼. 현재는 91원에 대한 종가 지지는 만족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깨졌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측면에서는 92.6원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가 나오는 게 내일 아침에 나오는 게 좋다. 그러면 내일 움직임에서 피르마 체인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살펴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닌 상황이다. 이게 내려왔다. 종가가 깨졌다. 그러면은 86.7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그 다음 지지 테스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75.1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가 있죠. 자, 이때도 한번 음봉 종가 지지를 하고 간 상태니까 여기서 지지받을 개연성들이 좀 더 높다는 거예요. 높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72.6원도 여기에 확정적 종가를 하고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강하다. 그러면은 72.6원과 75.1원은 강한 지지 라인으로서의 형성된 여부가 크고요. 여기에서의 움직임이 일봉 차트 202평의 지지 테스트하고 같이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202평의 위에서 지지 반등이 나온다면은 피르마 체인도 앞 고점대 영역을 넘어서는 104원을 넘어서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기 구간 끝값 5월의 구간 끝값 147원 구간대의 저항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점이 될 거예요. 여기 104원을 올라서는 관점 이후부터는 104원 위에부터는 147원에 대한 공략 가능성이 생기는데 요 앞에서 147원에 대한 공략을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저항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47원 근처에서의 움직임이 차트상으로 나올 때는 대응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이때 대응이 돼서 추가로 상승이 일어나서 147원에 대한 지지가 지속되면 물론 추가 상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147원에 대한 흔적을 남기고 나면 104원과 92.6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다시 한 번 더 이어질 견성을 염두에 둡니다. 이때 종가가 형성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여기 흔적 만약에 차트가 올라온다면 147원에 양봉 종가가 형성되고 조정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피셔야 돼요. 종가가 형성되어 있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깊이가 틀립니다. 조정받는 깊이가 틀려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 여기에 확정적 종가 지지 여부를 양봉의 종가가 형성된지를 살피시고 올라가서 음봉의 지지를 지속하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런 구간 끝값 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시향을 보시면서 계속 보시고 계시죠.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추가 상승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밑에 내려와서 위로 저항을 받아서 못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104원, 92.6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열어두고 살피셔야 돼요. 그때는 좀 관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47원대에 만약에 내가 매도를 했다. 매도 대응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147원 위에 올라왔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피셔라. 147원 위에 지속적으로 올라왔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그 움직임이 지속되면 뭐 내가 판가하고 상관없이 더 간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또 긍정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참 판단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지표만 보면 과매수 영역이 있거든요. 과매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장은 과열돼 있다는 측면을 보기 때문에 매매 들어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47원의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지속되면이라는 전제를 다른 거예요. 빠르게 매매를 하지 마시고 저때는 충분히 살피시고 접근하셔도 된다. 추가 상승이 나오면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는 움직임 폭이 다음 구간의 폭이 또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167원, 180원 뭐 이런 구간으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움직임은 좀 살펴보시라. 차트가 중요한 값에서는 절대 빠르게 안 움직입니다. 여러 차례 두들겨요. 일본 값입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값이 일본 값이니까 일봉에서 여러 차례 두들긴다는 얘기입니다. 일봉에서 여러 차례 두들긴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뭐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못 기다려서 대부분 실수합니다. 그것만 스스로 통제를 잘 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움직임은 앞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여기에 확정적 종가 지지를 확인하는 게 내일 아침이다. 내일 아침 9시다. 일본 값이니까 아침 9시 그때 1차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 피르마 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든가 매매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내일 아침 9시에 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위에 일단 올라탄다고 해서 위로 올라간다고 방향이 나오면은 101원 위로 올라가고 104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먼저 나온 뒤에 눌림이 나오고 그런 뒤에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살피시면 됩니다. 자, 피르마 체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